노후에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첫 번째가 연금이고, 두 번째가 근로고, 세 번째가 투자입니다. 사람들이 그 국민연금 파산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걱정 많으시더라고요. 많거든요. 일단 국민연금을 좀 늘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건데요. 여유가 있다면 수령 시기를 연기하시면 매년 7.2%, 네. 그래서 최장 5년까지 36% 증액이 되잖아요. 결국은 지금 낼 수 있을 때 빨리 내두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네. 정도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우울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현재 직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주식을 사서 좀 돈을 불려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분들도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좀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소득은 생겨요. 근데 이게 조만간 49세든 뭐 50 언제든 그 언저리쯤에는 내가 나갈 수도 있다는 거를 각오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뭔가 추가적으로 엑스트라 머니, 뭔가 현금 흐름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뭘 가장 추천하세요?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생애 설계 분야에서는 네. 노후에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첫 번째가 연금이고, 두 번째가 근로고, 세 번째가 투자입니다. 네. 예. 그 노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연금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서 특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노후 준비라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네. 젊어서 조금 더 일찍 준비할수록 훨씬 뒤에 힘이 세지는데 그렇게 연금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는 최대한 길게 끌고 가주시는 것이 개인에게 이롭긴 합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일이 없어도 난 너무 재밌게 사는 준비가 잘 된 사람이다. 이러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사실은 예를 들어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서 50대에 일찍 은퇴했다. 생각보다 할 게 별로 없어요. 나만 은퇴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일하고 있는데. 네. 네, 저도 파이어족 채널을 좀 보긴 했지만 네. 그 파이어족도 노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사실은 일은 아직은 우리 시대에 자신의 삶을 같이 하는 동반자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으로 두고 투자가 좀 고민인데 예전에 저는 투자는 모르면 안 해도 된다라는 주의였는데 요즘은 조금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금 자체도 개인이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세 가지 소득을 조합해서 노후의 어떤 소득을 만들어가는 기초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과 이제 근로소득을 이제 꾸준히 받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투자와 근로는 뭐 나중 얘기더라도 연금은 뭐 기본 세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연금도 이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막 나오고 있긴 한데 우선 제가 이제 여기 부동산 채널이기도 하니까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금 빨리 정산 받아가지고 막 집 살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퇴직금이라는 거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개인이라면 네. 집이 이미 이 채널을 보실 분들 정도면 집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을 집이 거란 없는 말이죠.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집이 없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가 정도는 한 채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 채 정도는 필요한데 그 한 채를 얼마나 무리해서 끌어당기느냐 뭐 이런 문제는 네. 남겠지만 자기 살 집 한 채 정도는 무조건 보유하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재취업하러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자가가 뭐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가가 아예 없는데 이렇게 그 갑자기 퇴직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겠죠. 많죠? 예.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지금 좀 불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돈의 문제는 네. 저는 사실 대기업 임원도 상담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만 돈의 문제는 막노동 하시는 분들부터 대기업 임원들까지 다 안고 있어요. 네. 그저 어느 선이 기준이냐의 문제는 있지만 네. 돈에 대한 불안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보다 더 뒤로 밀리는 내일은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늘 고민이 있어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혹은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 저 사람은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네. 대부분 합니다. 정 대표님도 다 돈 걱정 걱정하죠. 하시잖아요. 네. 아니면 뭐 20대, 30대 소비 수준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없으니까 네. 또 각자 그런 거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것도 막 있고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게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퇴직금을 먼저 이렇게 빼버린다라는 게 이제 노후
이 대비와 또 약간 상충되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악에 대한 판단을 제가 내리긴 쉽지는 않은데 저라면 한 채 정도 내가 왜냐하면 사실 저도 10년 동안 이사를 9번 다녀봤는데 네. 할 짓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9번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한 채 정도를 갖고 있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는데 네. 만약에 내가 집을 뭐 여러 채 가진다든지 이런 거는 요즘 분위기에서 그게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기를 꿈꾸신다면 그거는 뭐 자신이 부동산을 잘 하신다면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으로서 내가 노후를 그냥 편안하게 보낼 생각을 하신다라면 일반적으로는 연금으로 운영하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뭐 자동이니까 이거는 뭐 어떤 세팅의 개념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개인연금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예, 퇴직금을 바로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근데 찾으셔서 이걸 잘 쓰면 다행인데 서울 자가 대기업 네. 김 부장님처럼 상가사고. 거기 이상한 걸 사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네. 예. 아, 근데 그러면은 연금은 그럴 위험이 없잖아요. 네. 연금을 받으시면.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연금이 생각보다 이제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놓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추가 소득을 바라는 마음에 뭔가 투자도 하시고 뭐 분양도 받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젊을 때 해놓으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많이 세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미리 예를 들면 저희 딸의 경우에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네.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월 한 40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데 얘가 이런 습관을 한 50세 정도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라면 특별히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걸 뭐 꾸준히 뭐 장기적으로 최근 같으면 워낙 뭐 S&P 500 같은 거 네. 뭐 굉장히 많이 투자들 하시지만 뭐 정 안 되면 인덱스 펀드라든지 뭐 뭐든 상관없는데 안정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나중에 그 아이가 뭐 재무적인 부분에 굉장히 밝아지고 재테크에 강해져서 뭐 부동산을 투자하겠다, 네. 뭐 다른 투자를 하겠다, 뭐 그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라면 그런 것들을 잘 신경을 많이 못 쓰니까 그냥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만 해도 사실 노후는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은 저축 50% 하면서 그거를 이제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S&P 같은 뭐 최소 연 7에서 10% 연평균 수익률 나오는 데다가 계속 넣으면 절대 끊기지 않고 계속만 넣으면 노후 준비는 다 되거든요. 한 30년 그렇죠. 넣으면.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재테크와 관련된 문제는 조급함에서 사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크게 한방하고 싶어하는 네. 그 원금을 잃어버릴 때. 네, 네. 그 부분에서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그것 요즘에는 또 약간 좀 약해지긴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뭐 욜로라든지 뭐 좀 젊을 때 즐겨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대로 소장님은 약간 좀 재취업 상담하시면서 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약간 젊을 때 돈 쓴 게 나중에 좀 후회로 돌아오는 케이스들도 좀 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후회를 하세요. 예, 충분히 조금 더 뭐 모으고 그럴 수 있었는데 충분히 예, 그렇게는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실은 며칠 전에도 저도 잠깐 목포로 네.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 해 고생했으니까 잠깐 한 2, 3일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뭐 목으로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이 시간에 집에서 준비를 하고 다른 자료 좀 챙기고 뭐 이랬으면 훨씬 내 일에 도움이 될 건데 뭐 그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있죠. 네. 결국은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욜로가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래를 잡아먹는 행위로만 남아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욜로는 재충전의 어떤 의미로 네.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도 미래를 위한 씨앗 정도는 같이 키워나갈 수 있을 때 그 욜로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어떤 거에다가 소비를 하는지 항목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축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축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라는 건데 근데 저축할 거면 쓸 돈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기본적인 최하의 저축률 같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노후 대비하려면. 왜냐면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많은데 젊을 때 돈을 막 쓰려고 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그런데 저는 뭐 제 아이들에게는 월급의 50% 정도는 저축을 50% 했으면 정도 좀 좋겠다라는 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라도 좀 일단 결혼이라는 그 과제를 먼저 맞이하게 되니까요. 네. 그럴 때 이제 부모가 최근에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가 과연 요즘 결혼 비용을 특히 수도권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네. 부분이 많으니까 뭐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때 일가를 이룰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신을 위해서는 사실 처녀 총각 때 아니면 50% 저축하기 힘들거든요. 네. 결혼해서 아이 생기고 이러면 그 점점 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육비로 나가는 것이 40대 경우에 교육비로 거의 한 25% 정도 소득이 25%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정말로 돈을 모으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50% 저축하는 거에는 이제 말씀하신 개인연금에 넣는 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미래를 대비하는데 한 50% 정도를 배정을 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과연 20대에게 개인연금을 넣으라고 하면 네. 거기에 넣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ISA 같은 것도 있으니까 네. 일단 ISA 같은 거라도 꾸준히 돌려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합니다. 투자든 뭐 연금이든 뭐가 됐든 자기 현재에 쓰지 말고 현재에는 50%만 쓰고 네. 미래에다가 한 50%를 보내라. 네. 이렇게 봐도 사실 그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 정도면 훌륭한 거죠. 네. 그것도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세상입니다. 제 지인 중에 재무 강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은 절약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 절약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대요. 싫어하죠. 네. 돈 쓰면서도 돈 불리는 방법을 네. 제일 좋아하거든요. 참 원초적인 문제인데 생각해 보면 공부 많이 하지 않고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건 정말 무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심리들이 사람들에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옛날에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원래 인간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마음만 뚫고 젊을 때 이렇게 착실하게 모은 사람들은 한 10년 지나면 이게 확 차이 나잖아요. 벌어지죠. 네, 근데 그걸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급해져서 네. 좀 더 높은 수익률, 사실은 그 높은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은 리스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 서슴없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리미리 좀 할수록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리스크를 이제 감수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금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연금은 어차피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신경을 잘 안 쓰잖아요. 그냥 나가니까. 네. 이것도 조금이라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팁이나 뭐 이런 세팅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국민연금을 좀 늘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건데요. 네.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국민연금을 찾아 쓴 분들도 옛날에는 좀 있으셨어요. 그 찾아 쓴 분들은 찾아 쓴 돈에다 이자를 보태서 다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시기에 소득 대체율이 복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효율이 좋다고 하는데 이걸 반납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직을 했다든지 어떤 특수한 이유로 돈이 없어서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라면 이때 같이 넣어주시면 네. 당연히 기간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기간 늘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가 60이 넘어서도 소득이 좀 있다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계속 가입 같은 걸 하시면서 수령 시기를 늦춰도 되는 거죠. 그 말은 지금 국민연금의 어떤 연금적인 효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최대한 하라는 네. 건가요? 그 최근에 나왔던 자료에 보면 50세 현재 5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낸 돈의 2.6배 정도를 받는다라고 해요. 현재 50세는. 예. 그리고 뭐 20, 30대조차도 1.5배에서 2배 가까이 받는다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물가에 따라서 조정이 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내는 돈 많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좀 더 후한 상황이고 연금 중에서는 네네. 그래도 확실히. 그래서 이걸 굳이 안 들 특히 중장년이라면 이걸 안 들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가 있다면 수령 시기를 연기하시면 매년 7.2% 네. 그래서 최장 5년까지 36% 연장이 되잖아요. 36% 증액이 되잖아요. 네. 연간 7.2% 수익을 주는 금융 상품이 별로 없죠. 그 나이에 또 확정적으로 준다는 거는 거의 없어서 네. 당연히 이것도 쓸 수 있는 방법 같고요. 그다음에 크레딧이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는데 뭐 출산 크레딧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로 둘째 이상 태어나면 12개월을 가입 기간을 얹어줘요. 아, 네. 근데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죠. 올해부터는 그동안 첫째는 안 줬는데 네. 올해부터는 첫째를 낳아도 12개월, 둘째를 낳아도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 그리고 상한선도 없어졌어요. 네. 그냥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자식만 많아도 국민연금을 엄청 많이 주는 엄청나게 거예요. 올라갈 수는 네.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출산 크레딧이고요. 그다음에 네.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2008년 1월 1일 이후로 군복무한 사람들에게 6개월간
얹어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올해부터는 12개월을 얹어줍니다. 예, 그리고 그럼 올해 이후에 군복무하면 네네 그렇습니다. 중장년은 여기는 해당 안 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업 크레딧이라고 네.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을 때 네. 국가에서 평생에 걸쳐서 12개월 정도는 75%를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해 줘요. 그래서 나는 25%만 내면 되는 거죠. 이것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도 국민연금을 내는 게 어쨌든 이득이네요. 훨씬 낫죠. 네. 나는 25%만 부담하면은 100%를 네. 다 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본 케이스 중에서는 의외로 배우자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 전업주부였다든지 해서 뭐 곳곳에 그 국민연금이 펑크가 나 있는 케이스들. 네. 예, 그래서 뭐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뭐 오래도록 안 가입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조금 여유가 되신다라면 배우자도 지금 설사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간값이 100만 원일 거예요. 네. 100만 원 언저리라서 지금 이제 9만 5천 원쯤 되겠네요. 올해부터 9.5%니까 그렇게 낼 때 효율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네. 당연히 전 배우자도 가입을 시키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 40대가 넘는 분들은 웬만하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사람들이 그 국민연금 파산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걱정 많으시더라고요. 많거든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이 이제 네. 나중에 나이가 차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파산해서 이제 못 줘라고 네. 하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있진 않겠죠. 여기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아마 앞부분에서는 점점 더 내는 돈을 조금씩 늘려가고 받는 돈을 줄여가겠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무슨 수단을 낼 건데 결국은 지금 낼 수 있을 때 빨리 내두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네. 이게 뭐 아예 못 받거나 뭐 아예 뭐 파산해서 없어지거나 하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거니까. 그 정도면 대국민 사기극이라서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안 낼 방법도 현실적으로 없고요. 네, 지금은 이제 체납하면 압류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네. 네. 그래서 차라리가 뭐 미래에 저축한다라고 생각하고 연금 중에 제일 효율이 좋은 설계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네.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